오늘 지금 6시 반, 땅 6시 반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 그리고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초였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 네. 혹시 반명입니까? 오늘 그 드립 이렇게 나올 것 물었죠. 같아. 근데 오늘 무슨 어떨까요, 분위기? 저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한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정청래 의원 한번 안아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통합입니다. 진짜 네. 말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네. 저는 다음 총선에 승패를 가르는 거는 저는 누가 분열하고 누가 통합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도 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화합을 더 할 수 있는 훨씬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한번 안아주시고 네. 또 정청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면은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들도 탈당하지 않고 저는 당 안에서 건전한 목소리 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저는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승자가 패자를 안아주는 태도가 중요한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번의 상황은 패자가 또 승자를 존중해주고 승자로서 당대표로서 예우해주는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탈당을 막 하신다고 막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 저는 그 정도 수위까지 간 사람은 냉정하게 쳐야 된다. 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선거 결과에 부정하는 것은 저희는 합의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껴안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 대통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시그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포용하고 언제 나아가냐라고 하는데 포용하는 시그널 보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안아주고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뭐 사람을 쓸 때 이럴 때 농공행산 잘해갖고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의 과거를 기억해서 그때 쳐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모양새를 예쁘게 만들어갖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건 승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이렇게 빨리 부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출마자들, 그러니까 정청래 당시 당선자와 이제 박찬대 의원을 불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8월 2일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아마 열흘 뒤에 10일. 12일에 했고 10일. 그리고 이제 신임 지도부 만찬은 8월 20일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지도부가 꾸려지려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정말 당대표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갑자기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싸웠어. 또 이번에 다구리 웃겨가지고. 다구리 당했잖아요. 다구리. 그러니까 옆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외롭고 여하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따뜻하게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애쓰셨다. 그런데 뭐 이제 진짜 선거 끝나니까 잘해보자. 우리 뭐 정말 민주당 잘해보자. 그 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도 여러 역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눈물 쭈르륵 흘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만하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그간 한 말이 너무 많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뭐 짧다. 반명을 뭐 입에 올린 자가 반명이다. 국민 주권의 정신을 회복하면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막 별의별 말 다 한 상태라 되게 겸연쩍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 또 정치인 당대표 정도 해본 사람들은요, 이 의식 구조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게 표현을 하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내가 그런 말 듣고 누가 기분 좋겠어요. 하지만 당장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만 없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청래 의원은 지금이 본인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기회요?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네. 이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도 많은 계파가 있었지만 정청래 의원을 우리 계파의 수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청래계 아직도 어색하잖아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김민석 당대표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나름대로 불편함이라든지 그 아니면 뭐 유시민 작가가 막 공격했던 그런 반감의 대리인격이었던 거지 본인이 지금까지 얻은 그 지지율 자체가 정청래 정치인 한 명한테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의 표로 승화를 시키려면 저는 본인이 정말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야 정청래 그렇게 하더니 또 다르네.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를 보고 지지한 게 아니라 뭐 유시민을 보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 정청래 생각보다 괜찮네. 해서 본인의 세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총선에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친구라는 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면서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있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니까 이럴 때 정말 본인이 역할을 해주면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름답다. 근데 이석현 평론가님 그런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까요? 찬물을 끼얹을 타이밍인가요? 아니 근데 뭐 화합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메뉴도 비빔밥인가 봐요. 그쵸 뭐 이게 손을 내미는 차원일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어른의 방식이죠. 끝나면. 근데 저는 뭐 두 번째는 이제 승복 받아내기 성격도 있다고 봐요. 우리 맛있게 밥 잘 먹었지? 너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빨리 먹자, 빨리 그렇죠. 만나자. 빨리 밥 먹자. 밥자리 하자. 좋게 좀 봐. 아니 나쁜 것도 아니야 그게. 어쨌든 그럼요. 상황을 정리하는 네.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저는 이게 연애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잘 헤어지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헤어지려면 마지막까지 젠틀하게 밥 먹고 좋은 얘기하고 우리가 그 성격 차이가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거거든요. 안전 이별이 가능할까? 그렇죠. 안전 이별을 위한 밥자리일 것 같고 정확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순위 투표자 영업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1순위에 정청래 후보를 찍은 분들의 한 30%는요.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같은 데 나타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지금은 좀 확 잡아 끄는 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민석 너무 싫어. 막 이재명 대통령 막 욕하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기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앞으로 그걸 엄청나게 김원준 씨도 독려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잘 발라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정청래 그 이제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이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선필 전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미래의 부대변인이기도 하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태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제 피해야 할, 지양해야 될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의원이? 네, 이번에 캠페인 과정에서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밑바닥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저분이 이제 정치가나 뭐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한계를 본인이 스스로 규정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승복 받아내기 그리고 이순위 받아내기라는 대통령의 목적을 위해서 안을 수도 있고 안아야 되는 메시지는 보여지지만 저는 통합하되 그들이 한 건 잊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민주당은 그 자리에 머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통합하되 잊지 말고 그것을 언젠가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를 찍은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저 정도로 악화돼 있나요? 그들의 밑바닥을 봤다. 우리가 통합하되 잊지 말자. 야 이건 우리가 거의 친일 청산 같은 느낌이니까. 얘기할 때 야 역사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수준이어서 깜짝 놀랐고 저는 여하튼 정청래 후보 의원이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아시다시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번에 어쨌든 46%에 가까운 득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석 후보 뒤에는 수많은 친명계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46% 가까운 득표를 보였다는 것은 지금 물론 친노, 친문 또는 뭐 문조, 털레이로 대표되는 지지자 그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청래 의원에게 투영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진영에는 정청래 의원을 대신할 만한 다른 그 정치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면서 아까 갖고 있었던 저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감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중은 연구하고 하면 안할 것 자중해. 근데 저 말을 할 말은 약간 하고 살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저 말을 약간 교정하자면 이제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사감 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복수극의 연속이 될 거고 무슨 시칠리아 섬에 무한 복수극이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노선으로 이별해야 돼요. 노선으로 중도 실용 노선에 합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별해야지. 너 그때 내가 한 거 난 기억하고 있어. 네. 그렇죠. 이러면 서로 예. 이제 칼찌르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오늘 김인석 총리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중도 확장. 우리는 요걸로 당선됐다. 요걸로 간다. 싫어? 그럼 안녕. 이렇게 근데 돼.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그 자신이 어쨌든 받은 표를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등에 업고 뭔가를 계속 하긴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앞으로 이제 그동안 내가 당대표에서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전에 이제 MBN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22일에서 23일에 노사모와 함께하는 연합 대번개 워크숍에 참석을 한대요. 근데 노사모는 어쨌든 사실상 해체를 했고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노사모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외 활동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아마 정광재 대변인이랑 저랑 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서일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김민석 그 후보 이제 당대표가 완벽하게 유리한 상태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저걸 만들어 왔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에 반면에 저는 반대로 한 10년에서 15년간 뉴스 공장을 위시로 해갖고 만들었던 대형 유튜버가 만들었던 생태계랑 그리고 사실 지난 그 선거 말고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호남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해왔던 정청래 후보 그리고 특보 수백 명의 특보를 임명을 하고 룰 세팅부터 시작해갖고 지선 때도 조직을 동원을 했고 그 과정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순전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지지자들의 힘으로 꺾었다라는 이 전당대회를 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보였던 친천계의 모습이 중도와 이제 무당층이 볼 때 민주당의 싫은 모습을 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없어야 우리가 중도와 그리고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우리가 국민의힘과 경쟁할 때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저런 식으로 조직 동원하고 악마화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우리가 똥똥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워 보인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우리가 구조적 다수화로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최소한 이제 이번 뭐 전당대회 기간에 말 바꾼 것. 말 바꾼 것도 아니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하고 최소한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선동한 것. 이런 선동 정치는 좀 퇴출됐으면 좋겠다.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이건 기억을 딴 건 몰라도 좀 기억을 하실 일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타임 있어.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좋아요 지금 저부터 눌러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절반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요 과반은 돼야 성공이 부탁드려요. 됐는데.